실망스러운 김민재, 떠나든 말든, 키 커, 김방출설 언급, 충격 오른쪽 화살표, 미넨 영입 제한 드들 것. 김민재가 결국 이번 여름 이적 허용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바이에른 뮌헨은 이적 시장 기간 동안 김민재에 대한 제의를 들을 생각이다. 독일 최대 축구 전문지, 키커는 25일, 한국 시간, 김민재도 바이에른 뮌헨을 떠날 가능성이 높은 이유이다. 라며 김민재가 이번 여름 방출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김민재는 지난 시즌 이탈리아 세리에 A SSC 나폴리에서 맹활약하며 유럽 빅클럽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다. 그는 팀에 합류하자마자 핵심 수비수로 거듭나며 나폴리의 세리에 A 우승을 이끌었다. 이탈리아 세리에 A 사무국도 김민재 활약상을 인정해 그를 올해의 수비수로 선정했다. 김민재가 명실상부 유럽 최고의 수비수로 등극하자 세계 최고의 클럽들이 영입 레이스를 펼쳤고 최종 승자는 독일 분데스리가 명문 뮌헨이었다. 뮌헨은 나폴리에 김민재 바이아웃 5천만 유로, 약 732억 원을 지불하기로 합의했고 김민재는 분데스리가 무대에 발을 내밀었다. 시즌 전반기 때 김민재는 구단과 팬들의 기대에 부응했다. 합류하자마자 주전 자리를 되찬 그는 매 경기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리면서 많은 경기를 소화했다. 오히려 선발 풀타임 횟수가 잦아 독일 현지에서 과부하를 우려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후반기부터 에릭 다이어와 마테이스 더리우트와의 출전 경쟁에서 밀려 벤치를 지키는 시간이 길어졌다. 설상가상으로 레알 마드리드와의 유럽 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4강 1차전을 비롯해 선발 출전한 몇몇 경기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여 이번 여름 방출될 가능성이 거론되기 시작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새로 뮌헨 사령탑으로 부임한 뱅상 콩파니 감독이 새로운 센터백 이토 히로키를 영입했고 분데스리가 무패 우승 주역 중 한 명이자 리그 최고의 센터백인 요나탄 타, 바이엘 레버쿠젠까지 노리면서 김민재 팀 내치가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키커도 바이에른 뮌헨의 선수단 계획이 본격화되고 있다. 라며 새로운 영입과 관련된 격변과 비용을 처리하기 위해선 방출도 필요한데 중앙 수비수에 3명이 후보가 있다. 라고 전했다. 이어 뮌헨은 이미 새로운 센터백 이토 히로키와 계약을 체결했고 요나탄 타에게도 관심이 있다. 라며 이제 센터백 자리에서 이탈이 있을 거라는 건 말할 필요도 없다. 라고 덧붙였다. 기존의 뮌헨 센터백은 김민재, 마테이스 더리우트, 다요 우파메카노, 에릭 다이어까지 4명인데 키커는 일단 다이어는 잔류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1월 겨울 이적 시장 때 임대로 영입한 다이어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팀의 주전 수비수로 거듭나 영구 이적에 성공해 다음 시즌도 뮌헨에서 뛰게 됐다. 매체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에릭 다이어만 방출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다. 라며 지난 겨울 토트넘에서 온 다이어는 팀이 신뢰할 수 있는 선수로 자리매김했고 리더십도 갖추고 있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이와의 계약 기간은 2025년 6월까지인데 그는 벤치에 앉아도 불평하지 않을 것이다. 라며 다이어는 이번 여름 방출 대상에서 빠질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에 김민재에 대해선 잘 알려진 이적 후보인 마테이스 더리우트와 다요 우파메카노 외에도 뮌헨은 불과 1년 전에 나폴리에서 온 김민재도 적절한 제안이 오면 어떠한 방해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장했다. 김민재 평가에 대해 매체는 전반적으로 김민재는 실망스러웠다. 특히 겨울에 2024 아시아 축구연맹 AFC 아시안컵에서 복귀한 이후에 더욱 그랬다. 라며 그가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준결승 1차전에서 레알 마드리드 상대로 범한 2번의 실수가 탈락에 기여했다. 라며 혹평했다. 이어 더리우트는 네덜란드 축구대표팀에서 교체 멤버로 현재 유로 2024에서 자신을 홍보할 수 없지만 우파메카노는 선발 명단에 포함돼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다. 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반면에 김민재는 군복무와 변화 그리고 아시안컵을 거쳐 드디어 한숨 돌리게 됐다. 라며 여름 내내 김민재가 이적을 하겠다는 의지가
얼마나 될지는 아직 지켜봐야 하지만 바이에른 뮌헨은 기꺼이 대화할 것이라며 뮌헨이 이번 여름 김민재 영입 제안에 귀를 기울일 거라고 예상했다. 마지막으로 이는 2015년 유벤투에서 이적해 2020년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이끌었던 킹슬리 코망에게도 적용된다 라며 코망은 부상으로 인해 움직임이 둔화됐고 이는 PSG의 관심을 이끌었다 라며 코망 역시 이번 여름 뮌헨을 떠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마이클 올리스 영입이 임박했다는 건 코망뿐만 아니라 세르주 그나브리에게도 새로운 도전이 열려있음을 의미한다 라며 바이에른 뮌헨은 온 힘을 다해 선수단에 필요한 변화를 구현하고 싶어한다 라고 덧붙였다. 여름 이적 시장을 앞두고 김민재는 이적보다 팀에 남아 주전 경쟁을 위해 싸우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시즌이 끝난 후 독일 T-온라인과의 인터뷰에서 선수로서 시즌이 끝나면 항상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내가 무엇을 제대로 했고 무엇이 부족했고 무엇이 필요했는지 말이다 라면서 개인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한 시즌이었다. 다음 시즌에는 더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라며 각오를 드러냈다. 그러나 김민재의 각오는 뮌헨의 마음을 크게 흔들지 못했다. 이번 여름 수비진을 비롯해 선수단의 대대적인 개편을 진행 중인 뮌헨은 좋은 제의가 온다면 기꺼이 김민재를 영입한 지 1년 만에 방출할 생각이다. 2. 갈락티코 3기를 향한 야심, 레알 마드리드, 유로 2024 스타, 이탈리아 국대 DF 노린다, 토트넘 아스널 유벤투스와 경쟁. 토트넘 소식을 전하는 스퍼스웹은 1일, 한국 시간, 이탈리아 매체 가제타 델로 스포르트를 인용해 레알 마드리드가 칼라피오리를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토트넘이 그를 영입하기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라고 전했다. 토트넘은 여름 이적 시장에서 새로운 센터백을 물색하고 있다. 토트넘은 미키 판 더 펜, 크리스티안 로메로 등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 정상급 수비수들을 보유하고 있지만 두 선수를 바칠 백업이 라두드라구신 뿐이다. 토트넘이 점찍은 선수가 칼라피오리였다. 칼라피오리는 이탈리아 세리에 A 볼로냐의 주전 수비수다. AS 로마 유소년팀 출신인 그는 제노아 FC 바젤을 거쳐 2023년 8월 볼로냐에 입단했다. 그는 지난 시즌 공식전 33경기 2골 5도움으로 볼로냐의 리그 5위 등극에 공헌했다. 칼라피오리는 이탈리아 국가대표팀의 주전 수비수다. 이탈리아 각종 연령별 대표팀을 거친 그는 지난 6월 성인 대표팀 데뷔전을 치렀다. 칼라피오리는 이탈리아의 유로 2024 최종 명단에도 승선해 3경기를 소화했다. 이탈리아는 16강에 진출했지만 토너먼트에서 스위스의 0에서 2로 패해 탈락했다. 스퍼스웹에 의하면 토트넘, 아스널, 유벤투스 등이 칼라피오리 영입전을 주도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구단이 경쟁에 뛰어들었다. 바로 레알 마드리드다. 레알 마드리드는 검증된 젊은 선수들로 갈락티코 3기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레알 마드리드는 주드 벨링엄, 비니시우스 주니오르, 호드리구 등 월드클래스 자원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레알 마드리드가 보강해야 할 포지션은 중앙 수비수다. 다비드 알라바, 안토니오 리디거 등 주축 수비수들이 30대에 접어들었다. 레알 마드리드의 원클럽 플레이어 나초 페르난데스도 팀을 떠났다. 레알 마드리드는 국가대항전에서 가능성을 보인 칼라피오리를 지켜보고 있다. 칼라피오리를 원하는 구단이 늘어나면서 볼로냐는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 스퍼스웹에 의하면 볼로냐는 칼라피오리의 몸값을 4천만 유로, 하나 약 594억 원에서 5천만 유로, 하나 약 742억 원까지 인상했다. 볼로냐는 바젤에서 칼라피오리를 영입할 때 40%의 세론 조항을 삽입해 많은 이적료를 받으려 하고 있다. 3. 우리 탈락은 인터밀란 때문. 디펜딩 챔피언 몰락시킨 김스승이 망언 화제. 이탈리아는 30일 한국 시각 독일 베를린의 올림피아 슈타디온에서 열린 스위스와의 유로 2024 16강 경기에서 0대2로 패배하며 탈락했다. 이탈리아는 전반 37분 네모 프로일러에게 실점한 이후 반격을 노렸지만
이후 후반 1분 루벤 바르가스의 추가골까지 터지며 승기를 완전히 내주고 말았다. 지난 대회 우승팀인 이탈리아의 탈락에 팬들은 충격을 받았으며 주장이자 팀의 핵심인 잘루이지 돈나룸마 골키퍼는 팬들에게 경기 후 공개적으로 사과의 말을 남기기도 했다. 하지만 스팔레티 감독은 이번 유로 2024에서 이탈리아가 탈락한 이후에 큰 지분을 차지하는 요인으로 한 팀을 지적하며 큰 화제를 모았다. 스팔레티 감독은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인터밀란이 세리에 A에서 우승한 것은 시모네 인자기 감독이 팀을 특정 방식을 잘 훈련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매우 전문적이고 진지한 구단이라고 본다. 라며 나는 인터밀란이 얼마나 자주 훈련하는지를 확인하기도 했지만 그들은 무의식적으로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다. 너무 일찍 리그에서 우승했을 때 그럴 수 있다. 라며 인터밀란 선수들이 빠르게 우승을 확정하고 유로 2024 합류까지 훈련을 게을리했다는 내용의 발언을 했다. 이번 이탈리아 대표팀 선수단에는 총 5명이 인터밀란 선수가 합류했고 그중 3명이 선수가 스위스와의 16강 경기에 선발 출전했다. 특히 알레산드로 바스토니, 니콜로 바렐라는 이탈리아 대표팀의 주축으로 조별리그부터 선발 자리를 지켰다. 스팔레티 감독은 해당 변명 이후 내가 팀을 더 잘 알아야 한다. 우리는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을 직접 봤다. 라며 쇄신을 약속했다. 나폴리에서의 엄청난 성공 이후 이탈리아 대표팀으로 자리를 옮긴 스팔레티가 충격 탈락으로 자리를 위협받게 됐다. 이탈리아 축구협회는 2026년 북중미 월드컵까지 스팔레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그가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도 이번 대회 이후 계속 관심을 받게 될 전망이다.